너 도대체 누구야? 내가 사랑한 여자는 주영채였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자꾸 차정원의 그림자가 보이냐고. 진세우는 그날 밤 휴대폰 통화 기록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해요.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우리 차정원, 박경신 많이 보고 싶나 보다. 라고 비아냥거리던 그 말투가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세우는 통화 상대가 주영채라는 확신을 가지려 했지만 동시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흔들리는 순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부정과 의심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거든요. 차정원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던 손가락이 아직도 얼얼했는데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목소리에서 이상하게도 체념과 반발이 동시에 들렸다는 걸 정원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어요. 아직 들키지 않았어. 괜찮아. 난 오늘도 주영채야.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너는 차정원이야. 결국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하잖아. 두 목소리가 사납게 충돌했고 정원은 그 싸움을 얼른 덮어버리려는 듯 화장대를 정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진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요? 정원은 순간 숨이 막혔고 의자 끝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냥 스팸이었어요.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지만 입꼬리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웃음 대신 정적을 택했는데요. 박경신 꼭 찾아야 합니다. 그 말에는 많은 뜻이 섞여 있었어요. 경신을 찾으면 무엇이 드러날지 그리고 누가 무너질지 세훈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진세훈은 다음 날 새벽 집무실에 혼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건양그룹 법무팀을 거치지 않은 비공식 의뢰 내역, 해외 체류 기록, 학교 졸업증명 사본, 입국 도장 사본까지. 그는 공식 루트를 피하려고 했는데요. 괜히 법무팀에 흘러들어가면 소문이 돌 테니까요.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주영채의 기록을 맞춰보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어긋나는 부분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필체, 포트폴리오의 드로잉 습관, 그리고 한국 체류 기간의 공백. 같은 사람이 맞는데 왜 손의 선이 다르지? 세훈은 모니터를 확대 축소하며 스케치를 비교했고 곧 아주 사소한 차이를 발견했는데요. JY로 시작하는 사인 옆에 거의 지워진 지읒과 치읓의 습관적 포개짐. 그건 정원이 습관적으로 쓰던 이니셜의 자는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는 순간 사랑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의심을 덮어버리기엔 이미 조각들이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민구의 프로필을 찾아봤습니다. 밤에 취해 떠들던 남자. 지질이 궁상의 고졸 알바생의 살인자 딸. 그 말이 역겨웠지만 세훈은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사실은 확인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는 몰래 사람을 붙였습니다. 오래 알던 사설 조사팀이었는데요. 정중하게 흔적 남기지 말고 학교, 전 직장, 아르바이트 이력, 그리고 차기범 씨와 조미양 씨 주변.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며 누군가를 뒤쫓는 그 과정이 세운 자신을 얼마나 갉아먹는지도 알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진실이라면 그럼 내가 그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 한편 차정원은 더 촘촘한 거짓을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전화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웠는데요. 주영채의 도발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장엔 누가 들어가야 하냐? 그 말은 실전이 곧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공난숙과의 관계도 더 위험해졌습니다. 공난숙은 경신을 처리하려다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주하늘이 개입하며 상황을 수습했죠. 난숙은 차정원에게 짧고 독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 다물어. 내 이름 하나로 우리 모두가 무너질 수 있어.
정원은 한숨을 깊게 쉬면서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해. 난 여기까지 왔잖아. 그녀는 주하늘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늘은 잠깐 침묵하더니 정원 씨, 어제 들은 전화 혹시 본인이 직접 녹음했나요? 라고 물었죠. 정원은 그 파일을 보냈습니다. 하늘은 빠르게 소리를 분석해 봤는데요. 전화는 발신이 캡처폰 같아요. 흔적을 거의 안 남기네요. 하지만 음성 습관은 분명 주영채가 맞아요. 정원은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하늘 씨, 세훈 씨는 의심하고 있을까요? 하늘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훈 씨는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정확히 보려고 할 거예요. 정원은 그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정확히 본다는 말. 그건 사랑이 거짓을 녹여버린다는 뜻이었거든요. 정원은 결심했습니다. 더 정교하게, 더 일관되게. 그녀는 주영채가 실제로 다녔다고 기록된 유럽의 학교 커리큘럼을 밤새 외웠고 교수 이름과 수업의 특징, 동기들의 별명까지 정리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의 스케치 습관을 고쳤습니다. 사인을 한 번 더 덧붙이는 습관, 선의 시작을 조금 더 날카롭게 당기는 버릇. 난 주영채예요. 거울 속 자기 눈을 보며 정원은 3번 되뇌었습니다. 난 주영채예요. 난 주영채예요. 마지막에야 목소리가 덜 떨렸습니다. 며칠 뒤 세훈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정원을 불렀습니다. 짧은 점심 가능해요. 장소는 건양그룹 내부의 작은 회의실이었는데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려서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닫힌 공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세훈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가볍게 시작했어요. 파리 교수님 성함이 르메르였죠. 정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르메르 교수님은 1학년 기초 드로잉이요. 저는 2학년 땐 라파에트 교수님 수업 더 많이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동기 중에 별명이 비둘기였다는 친구 있었나요? 정원은 2초를 쉬고 입술에 힘을 주었습니다. 있었어요. 자꾸 크로키 종이를 구겨서요. 펼치면 잔주름이 비둘기 날개처럼 펄럭거렸거든요. 세훈은 그 순간 짧게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 디테일은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찜찜함이 살아있었어요. 왜 내가 지금 안도하고 있지? 기뻐해야 하는데 왜 더 무서워지지? 정원은 세훈의 망설임을 읽어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거짓이지만 사랑을 지키려면 거짓은 더 많은 거짓을 부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세훈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세훈 씨, 나 요즘 많이 무서웠어요. 세훈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정원은 낮게 웃었는데요. 가짜 뉴스, 가짜 증언, 가짜 추문 진짜는 누군데요? 다들 사실보다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세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눈동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연약함과 단단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 양가가 세훈을 흔들었죠. 이 사람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밝혀야 하나. 그날 오후 세훈은 우연처럼 꾸민 필연을 만들었습니다. 회장실 로비, 임원들의 동선이 복잡한 시간에 한 여인이 스치듯 지나가는데요. 길쭉한 실루엣, 묘하게 차가운 미소,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 오랜만이에요, 부사장님. 세훈은 짧게 숨이 멎었습니다. 주영채 씨. 여인은 미소를 더 깊게 그렸습니다. 그 이름 다시 불러주네요. 그는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눈빛이 닮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세훈이 느끼는 다름은 도덕이나 예의 같은 표면이 아니라 기류였는데요. 정원 곁에서 느끼던 따뜻한 압력과 달리 이 여인 옆에서는 냉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잠깐 이야기할까요? 그녀가 먼저 제안했고 세훈은 본능적으로 수락했죠.
간단한 인사 뒤 여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부사장님이 사랑한 여자는 이름인가요? 사람인가요? 세우는 그 질문이 던지는 함정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사람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는데요. 그 사람 누구죠? 세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되물었죠. 전화했어요. 여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용기를 가졌나.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통화 기록, 그리고 단편적인 메시지. 세운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일침을 남겼습니다. 부사장님, 가짜는 결국 흔적을 남겨요. 사랑도요. 세운은 그날 밤 혼자 차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때렸고 와이퍼가 바삐 움직였지만 시야는 더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지? 대답은 회피가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확인이 먼저다. 확인 없이 심판하지 않는다. 하지만 확인하면 나도 거짓말을 끝내야 한다. 사설 조사팀이 가져온 첫 보고서는 표면적으로는 무난했어요. 학교 기록은 맞고 입국 기록도 맞고 몇몇 사진도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오류 하나가 다시 세운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진의 배경 간판, 이해에는 저 로고가 아니었는데요. 조사원은 멋쩍게 웃으며 인정했습니다. 재가공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던 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손뗀 느낌이에요. 세우는 즉시 조용히 회의실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도표를 만들었죠. 정원 주영체로 이어지는 선, 민구의 증언으로 파생되는 점, 경신과 연결되는 선, 공난숙과 주하늘의 궤적. 그 모든 선 위에 단 하나의 질문을 크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묶여 있나? 그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네라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지 않네. 세우는 모른 척하려고 했지만 하네라는 아들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많은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이 정원 아니, 내가 부르는 이름이 뭐든. 너 확인하고 싶지? 세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만약 그 아이가 하네라는 말을 잘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그럼 끝까지 확인해. 다만 확인이 끝나면 결정을 미루지 마. 그게 너도 살고 그 아이도 살리는 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드물게 따뜻했지만 끝에는 칼날처럼 단단했어요. 세우는 하네라의 말이 왜 위로로 들리면서도 심판의 예고처럼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원은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먼저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녀는 주영채의 동문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예전 작품 사진을 재업로드하며 SNS의 흐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난숙이 자꾸 얼굴 내밀지 말라고 경고했던 이유가 머리를 스쳤지만 정원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숨는 건 더 위험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던 중 주하늘이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원 씨, 조심하세요. 민구 쪽에서 돈을 받고 떠벌릴 준비를 하고 있대요. 언론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요. 정원은 순간 숨이 막혔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일게요. 하늘 씨, 저 세훈 씨가 의심하는 걸 알아요. 하늘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더 솔직해지면 안 돼요.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요, 진실이 타이밍을 잘못 만나면 모든 걸 끝내요. 최소한 제 아버지 억울함이 풀릴 때까진, 제 이름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진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는 민구를 만났습니다. 좁은 커피숍 구석자리, 민구는 여전히 얕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다, 정원아. 아니, 이젠 영채 씨라고 해야 하나? 정원은 그 미소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은 나를 팔아 자신이 살 길을 찾을 뿐.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더는 내 이름으로 벌지 마요. 당신이 아는 건 다 구멍이 나 있어요. 선 넘으면 그쪽 인생부터 끝날 거예요. 민구는 비웃었지만 봉투 속의 자료를 보자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던 건 과거 그의 사기 전력 복귀와 그를 매장시킬 수 있는 제보자 녹취의 일부였거든요. 정원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당신이 정하지 않아요. 오늘 이후로 내 이름에 손대면 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훈이 직접 묻는 날이 왔습니다. 건양그룹 사택의 작은 응접실, 두 사람만 남았고 세훈은 손에 얇은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채 씨.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까? 그 한 호흡이 길게 늘어졌어요. 당신 내 앞에서 한 번만. 당신 이름을 말해줄래요? 정원은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가면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어요. 난 주영채예요. 세훈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사진, 이 간판 로고. 이 해에는 존재하지 않았대요. 정원은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럼요, 누군가가 조작했겠죠. 누군가? 누가? 세훈의 질문은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원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세훈 씨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녀는 말끝을 삼키고 솔직함의 문턱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솔직함은 해방이지만 동시에 파멸이기도 했거든요. 세훈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미치도록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한 게 사람인지 이름인지. 그런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잡을 때마다 더 무서워졌어요. 정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진실이 아니라 사랑을 택해버릴까 봐요. 그 말은 정원에게 망치처럼 내려왔습니다. 사랑이 구원이 아니라 도리어 비겁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상상해 본 거죠. 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훈 씨 하루만, 단 하루만 시간을 줘요. 제가 정리할 게 있어요.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결의로 굳어 있었죠. 하루가 지나면 난 묻고 답을 듣고 결정하겠다. 정원은 그 하루를 미친 듯이 뛰며 보냈습니다. 공난숙에게도 주하늘에게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스로의 흔적을 정리했고 주영채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자신의 재능을 우뚝 세워 증명하는 자료들을 묶었습니다. 신제품 라인의 원한 스케치, 시장 데이터와의 정합, 기획서 상 결정적 터치의 일치. 이건 내가 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그리고 내일 마주할 세훈에게 보여줄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내가 들고 갈 서류 중 3번 파일 없어질 거야.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더 알게 되면 재밌겠지. 발신자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문장 끝에 비꼬는 습관은 너무 익숙했어요. 주영채였습니다. 정원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장난이 아니구나. 그녀는 다음 문장을 보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고 싶으면 마지막 예의라도 지켜. 결혼식장엔 내가 들어가야 하잖아. 정원은 핸드폰을 덮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또박또박 답장을 쳤습니다. 예의? 내가 말하는 예의는 결국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 난 안 사라져. 내일 내 이름으로 서 있을 거야. 전송을 누른 뒤 정원은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상처가 드디어 화가 되어 올라왔기 때문이었죠. 나를 지우는 예의를 강요하지 마. 다음 날 세훈은 약속대로 정원을 불렀습니다. 하늘아가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주하늘은 조용히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세훈은 말보다 서류를 먼저 열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라인의 성과. 이건 회의록.
이건 드로잉 히스토리.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있어요. 세우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젯밤 사라질 뻔한 파일. 다행히 누군가가 백업을 해뒀더군요. 정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세우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주하늘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세우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진짜예요. 그건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정원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이름은? 세우는 그 한 단어를 날카롭게 던졌습니다.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원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차정원이에요. 세운의 눈에 스치던 가느다란 빛이 꺼졌다가 아주 느리게 돌아왔습니다. 정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건 진짜예요. 내가 사랑한 것도 진짜였어요. 세운 씨 옆에서 인형처럼 웃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설 수 있단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빽빽해졌고 누군가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하네라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훈아. 세훈은 손을 들어 어머니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정원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을 용서하지 못해요. 정원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세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거짓을 선택한 이유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것의 가치는 거짓으로 훼손되지 않아요. 정원은 그 말이 칼과 붕대를 동시에 건네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프게 베어내면서도 살릴 자리를 남겨주는 문장. 세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거짓은 끝내요. 내 곁에 있고 싶다면 차정원으로 서요. 내가 감당해야 할 비난이 있다면 내가 같이 감당할게요. 대신 다시는 내게 거짓말하지 마요. 정원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목이 죄어와도 단 한마디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네. 오늘부터 저는 차정원이에요. 그 순간 복도 끝에 선 주하늘이 아주 작게 웃었고 멀리서 지켜보던 하네라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일어서는 이상하게 공평한 결말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공난숙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가지 보도 자료를 준비해 두었고 가짜 며느리 정체 조작 같은 단어를 잔혹하게 엮어 놓았어요. 동시에 진짜 주영채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려는 기미를 보였는데요. 내 이름을 돌려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과거의 일부 사진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정원에게 짧은 메시지가 한 통 더 왔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내일 내가 너보다 먼저 카메라 앞에 설 거야. 이름은 원래 주인의 것이어야 하거든. 정원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목소리는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럼 들어와. 난 도망 안 가. 진세우는 그 밤 홀로 회사 옥상에 서서 도시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랑을 정확히 보자. 진실을 등지지 말자. 그리고 그녀가 무너지면 함께 일어나게 하자. 한편 주하늘은 별도의 파일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박경신에게 한 짓, 그리고 그 이전부터 쌓여온 압박과 회유의 흔적들. 그는 어느 순간 그 파일을 세훈에게 보낼지 말지 고민했어요. 지금은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원 씨가 스스로 서는 걸 먼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기자회견 예고 메시지가 동시에 올립니다. 한쪽은 진짜 주영채, 다른 한쪽은 차정원. 같은 시간, 같은 도시, 다른 마이크. 세훈의 폰이 울렸습니다. 내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원. 그리고 거의 동시에 또 하나. 부사장님, 내일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주영채. 세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주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택은 다시 그의 몫이었고 이번 선택은 사랑과 진실 두 단어를 동시에 껴안아야 하는 선택이었거든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